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21년도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완전히 활활 타올라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일단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군들은 뭐 비교적 다 반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일부 치료제 섹터는,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로 불렸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던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겁니다. 시장이 그만큼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상승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첫 거래일부터 상승을 해주고, 시장은 이제 전반기 혹은 1분기 때 여전히 강함을 보여줄 거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가느냐, 또 그건 절대 아니겠죠. 일단 뭐 시장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를 코앞에 뒀고 코스닥 기준 10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앞자리가 바뀔 시간이 멀지 않았다. 앞자리가 바뀌고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조정을 줄 것인지, 일단 시장 방향은 앞자리를 바꾸겠다라는 걸로 판단하고 홀딩해 보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굉장히 강세장 속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막 가는 이 가속 구간 속에서는 주가의 고점을 예단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 섣불리 팔아버리면 더 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팔면 못 잡아요. 아무튼 지금 주식을 팔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는 주식 잘 들고 수익 극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장 초반 보면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0.4%가량 빠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약간 주춤을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휴 사이 나왔던 이 현대차와 삼성 SDI의 이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부분의 납품 가능성 이슈가 좀 시장에 약간 핫하게 들어왔었고, 테슬라의 50만 대 판매, 그리고 중국의 판매가의 인하 등등, 또 현대차의 곧 있으면 eGMP의 가동 등이 2차 전지 섹터, 전장품,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에 불을 뿜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 추가 매수를 끝내 못했어요. 이게 뭐냐, 달리는 말 안에서 그 달림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쉽지만은 않아요. 뭐 물론 종목이 훨씬 더 가는 걸 알면서도 비중을 확대하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잘 잡아둔 거는 지속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갔던 현대차가 반등을 하면서 현대차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시작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뭐 22만원을 갈지 25만원을 갈지는 좀 가봐야 알겠으나, 일단은 뭐 보수적 관점에서 22만원 선까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현대차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받았던 이 밸류가 2차 전지, 즉 전기차로의 밸류를 인정을 받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목표 주가를 더 올려서 더 비싸게, 더 높은 가격에 잘 파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전차 군단과 2차 전지 섹터 강세 속에 코스피가 2.5%또 상승을 했어요. 연일 뭐 급등 중에 있고, 코스닥의 경우 시총 상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했죠. 왜일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왜 급락을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했던가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
즉 셀트리온도 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이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설사 허가를 받고 나온다 할지언정 주가는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치료제 쪽이 아니라 뭐 항암 혹은 일반 뭐 제약 바이오, 혹은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신규 상장주 안에 있는 제약 바이오, 특히 JP 모건 헬스케어와 연관된 혹은 기술 수출 가능성을 가진 혹은 희귀의약품이라 등등, 이런 쪽 제약 바이오가 강할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또한 지금 주가들이 가열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머지않아서 이 종목군들도 또 꺾이는 부분이 분명 나올 겁니다. 자, 시장 오늘 특히 현대차 그룹주가 강했고, 이제 현대위아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어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또 큰 폭의 상한가를 좀 시현을 했고요. 현대 로템, 현대차, 모비스, 현대오토, 에버까지 완전히 동반강세 시연을 해 주었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을 하고 이제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는데요. 뭐 친환경 섹터 뭐 지속적으로 좋았는데 일단 풍력 쪽은 오늘 전량 매도를 했고, 네, 수소 섹터 쪽으로 조금 일부 물량을 갈아탔고요. 태양광은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수소 섹터도 봐야 될 때고, 연초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뭔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슈 뭐 등등등등 나오겠죠.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매해 빠질 수 없습니다. 연초에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소 섹터도 지금부터 잘 봐야 될 거고요. 수소 섹터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잡는 게 오히려 좀 늦더라도 네, 도움이 될 거고, 이 늦는 종목이 마지막에 슈팅을 쏴버릴 때는 오히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녹십자 그룹주 모더나 CMO 기대감으로 이제 랩셀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오후장에 시장에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좀 강하게 올랐고, 신규 상장주를 보는데 뭐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네요. 너무나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박셀바이오가 3연상 속에 고바이오랩이 기술 이전,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SCM 생명, 뭐 얘도 완전 간의 이슈가 있었고, 지노맨 컴퍼니, 뭐 이오플로, 뭐 포인트 모바일, 뭐 장중 많았죠. 하나기술, 뭐 네페스 아크, 석경, 뭐 수많은 네,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함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셀바이오가 사망 선고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장은 항상 갭이 뜨는 종목은 마지막에 갭으로 떨어집니다. 그 갭하락 떨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포인트 모바일에 들어가서 매매를 했었고, 엔젠바이오도 매매를 했었고요. 이오플로우는 뭐 본전에 팔았기 때문에 뭐 없고, 매일 이쪽 신규 상장주 안에서 왜냐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단타를 쳤는데, 내일부터는 좀 조심하려고요. 내일 아마 갭을 뜨고 움직임을 갖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박셀바이오의 사망 선고가 떨어지면 이 얼마 전에 나타났던 이 현대바이오의 급락 때 뭐 대웅 급락 떨어지고 뭐 같이 올라갔던 명문제약이라든지 현대약품이라든지 지금 직전 고점을 회복한 종목이 있던가요? 뭐 이거는 시황하면서 잠깐 봐보죠. 아주 간단해요. 테메가 현대바이오가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올랐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부터 상한가 단일가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근데 떨어질 때는 칼처럼 떨어집니다. 칼처럼. 근데 현대약품이라든지 후발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회복을 잘 못해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일양 약품이라든지
폭발로 올라간 이 종목 주강, 약품이라든지 해보고 쉽게 하나요? 잘 못합니다. 뒤늦게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서 이런 거 맞지 마시고, 네, 이제는 조심할 때가 또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순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순간 급락이 떨어지면은 이 단기간에 한 50% 가까이 하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때도 대충 35% 정도 하락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격이 과하면 여기서부터 갭, 갭, 갭 이렇게 이격이 강하면, 네, 딱 3일 만에 100% 상승을 했죠. 이 신풍제약을 보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이 갭, 갭, 갭 이날도 갭이 13% 들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갭 이후에는 박살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이 이격도가 과도해졌을 때 단기간에 2배 올려놓고 패대기 치면 그게 이제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나오면 신풍제약이 이날 떨어졌을 때 뭐 신일제약이라든지 뭐 같이 올랐다가 같이 박살났죠.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신규 상장주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중에 문 대통령이 또 철도 2029년까지 저탄소로 대체 및 2025년까지 수십조 투자 이슈가 붙으면서 현대 로템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왜 올라가나 했는데 그 기사가 좀 나서 기사를 조금 늦게 봤어요. 조금 이 정도 때 봐서 따로 매매는 안 하다가 시간 외 때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이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23,000원? 23,000원이라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인데 23,000원대 22,250원에 들어갔네요. 여기에서 그냥 매수를 좀 해서 내일자 아마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워낙 시간에 거래대금을 230억까지 터뜨려놔서 기본적으로 좀 갭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일단 악성 매물대 구간이 2만원 구간이라 이거를 넘는 갭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구간을 시가 갭 매매 구간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내일 아마 시가가 여기서 출발하면 뭐 단기 뭐 2, 3분, 뭐 짧게는 2, 3분, 길게는 뭐 10분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시가 갭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고 또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저항대 설정을 하면 21,000원이 되는 거고 이런 구간이 되죠. 저는 이거 회원님들한테 장중에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이게 상한가 가고 뭐 그럴 재료까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시간에 수급이 너무 잘 붙어서 일단 이건 좀 매수를 한번 해봤고요. 이 종목은 자, 뭔 말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강했다. 그리고 어제 그 2020년도 마지막 영상에서 현대차 섹터 반등 시작점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현대위아가 강세인데 4분기 수출 증가가 15%,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IT 기준으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제 솔브레인이고 D램 장비 쪽은 다 빼버려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오늘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SKC, CIS, 동학이요. 여기에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해볼 생각인데, 후성이라는 종목은 눌림 없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후성이 눌림 없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마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은 분명히 거칠 거라고 보는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후성의 이 전해질 관련된 공장의 투자는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의 2차전지 시장이 개화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후성,
그 모멘텀이 시장에 알려지고 커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밸류가 굉장히 싸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가, 그러니까 뭐 이제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300억인데 이미 공장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 에코프로 BM 까놓고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봐도 괜찮잖아요. 뭐 4조인데 내년에 900억 번다 치고, SKC 얘는 많이 버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고, 뭐가 됐을까? 첨보 같은 전해액 전해질이니까 첨보랑 비슷하네. 첨보랑 비슷할 거예요. 네, 첨가제 관련된 종목이니까 첨보가 뭐 2조 정도 받고, 대주전자 재료 아직 실적이 163억에 7,200억, 그러면은 당연히 후성이 2배 가량이니까 1조 4천억. 뭐 비교 우위를,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본다면, 네, 비교를 해 본다면 후성이 1조 4천억 이상은 가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의 눌림을 잘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급격하게 올라가서 못 잡지만 분명히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구간들이. 후성은 이제부터 좀 추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대웅, 현대바이오, 종근 단기 반등씩 다 빠져나오는 전략. 앞타, 티움, 레고, ABL, 파미프셈 집중 전략. 일단 앞타바이오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갭을 들었을 때 좀 봤어야 됐는데 관심을 못 가져서 매매는 못했고, 티움바이오는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 네, 26,000원, 그 다음에 7,000원 구간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목표가가 27,000원인데 27,000원까지 도달을 해 준 것도 있고요. 이제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앞타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뚜렷한 이슈는 없으나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한번 놔둬보는 거죠. 나머지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한번 놔둬보는 거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네, 홀딩하고 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현대차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일단은 고점을 뚫었죠. 더 갑니다. 네,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 밸류에 엮여있는 종목 혹은 자동차 부품 섹터를 계속 봐야 되겠죠. 유인텍이라는 종목도, 이건 어제 들어가서 오늘 매도를 한 건데, 유인텍이라는 종목도, 그리고 우수 AMS,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가의 정대선이 이 대주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뭔가 이슈화가 되면 한 번 정도 급등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매물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런 게 또 부각이 되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뭐 워낙 이 자동차 부품줄이 좀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엄청나게 많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위아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뭐 만도, 현대 오토에버,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서 좀 그런데, 철저하게 좀 눌림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도 아직 죽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건데, 뭐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 저가만 올려가 준다면, 네, 마지막에 이거를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과거 뭐 IQ라든지 보면 이렇게 뚫고
해서 핵심은 박스권 종목의 핵심은 저가를 올려야 된다. 저가를 올리면서 올라가면 굉장히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뭐 종목군들 좀 더 보면 삼성 SDI 오늘부로 갭 한 번 더 들었죠. 이제 내일장 얼마나 더 갈지는 지금부터는 뭐 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싸게 팔아서 이제 제가 18만원 선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17만 9,900원, 17만 9천원에 여기가 이제 한 4%권, 한 5, 6% 정도 권에서 매도를 했어요. 얘는 오늘 이 구간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금 물량을 뺏긴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출발하는 거라 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 같고요. SKC는 전량 홀딩 하면서 좀 끌고 가고 있네요. SKC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SKC는 좀 더 홀딩을 해도 될 것 같고, 동아기업도 오늘 좋았어요. 동아기업도 이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죠. 동아기업도 실적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를 어떻게 치느냐가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적 대비로 했을 때는 뭐 1조면 충분히 저평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OCI 태양광 좋죠. OCI 10만원 보다도 저는 이제 한 12만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게, 시장의 대장주는, 얘도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마지막 이 한 방을 이번에는 꼭 먹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이 한 방을 뭐 이런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OCI가 뭐 이런 구간에서 또 눌림했다가 올렸다가 마지막에 최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최고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급격한 거래량의 증가가 터질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매도의 클라이막스 구간이 될 거고, 수급으로는 이 주포가 빠지지 않았어요. 연기금이 주포인데 주포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홀딩하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한국콜마 중기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 밑에서 잡아놓은 물량 그대로 있는데,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감소하면서 빠졌을 때 물량을 늘려가야 돼요. 이런 구간이 좋겠네. 이런 구간이 오면 또 물량을 늘려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오성첨단 소재라고 있죠. 오성첨단 소재가 있는데, 내일장 단기 슈팅 가능성도 있고, 내일장 조가 베팅을 해서 선언을 했을 때 테마 일정으로 좀 봐도 무난할 자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장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도 많고, 반대로 방향을 잘못 탔을 때는 또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방향과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 안에서 최대한 종목을 좀 단타도 좋지만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요즘 시장에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시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단타 좋아하고 그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타도 많이 하죠. 근데 단타가 이렇게 시장 좋고 할 때는 홀딩한 것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비중을 초고수여서 매 순간순간 모든 거를 걸 수 있다면야 단기에 엄청난 수익은 거둬들이겠죠. 그게 안 된다면 네, 무의미합니다. 단타. 저한테 쪽지도 좀 많이 와요. 단타를 뭐 어떻게. 근데 저는 사실 단타는 많이 연습해야죠. 단기 매매는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공업은 좀 들고 있고, 딱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어디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눌림이 어디고 돌파 상따. 근데 흐름이 안 좋아서 매도. 얘도 원래는 상따로 들어갔다가 상따 하려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어서 그냥 매도. 신규주는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매도. 프로비엠은 계속 스윙이기 때문에 매도. 그 다음에 구경. 구경 GNM은 반응 홀딩. 프리시즌 바이오. 프리시즌 바이오는 반 매도 반 홀딩. 그러니까 단타가 하면은 하는데 그 구간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매매 방식을 좀 정립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비중을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오히려 단타에서 뭐 승률이 안 나오는데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덜 먹더라도 스윙으로 해서 지금 장은 대응하기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